등차 수열 나왔던 거 조금 다시 한번 정리 좀 한번 다시 한번 하자. 그래야지 저번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하고 요번 시간에 하는 분비 수열은 원칙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공통된 차이를 계속 만드느냐, 아니면 공통된 비율을 만드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인데, 그 두 가지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풀이하는 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난다는 거거든. 뿐인 건 아니고, 올해 스트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산부터 스트 확인해 보니까 작년 스트보다 훨씬 난이도가 올랐어 지금. 예전에 얘기했던, 예전에는 낮은 문제는 낮고 높은 문제는 높았어.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안 되길 바랐다고 했지, 그지? 근데 이렇게 됐었고 또 올라갔어. 그러니까 문제는 예전에는 쉬운 계열 문제는 거의 눈으로도 풀이할 수, 한 서너 개 정도는 눈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꼭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거는 진짜 막 무진장 나열을 해서, 무진장 나열을 해서. 그러니까 수특이 원래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레벨 3까지 나와도 레벨 3도 웬만한 경우에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와. 한 1, 2등급 선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꾸역꾸역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요번에 나오는 수특에서 특히 수열 파트는 마음먹었나 봐. 진짜 만만치가 않아. 형태 자체가. 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야 돼. 감안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내년에 잃어버린다는 걸 전제해서 잃어버리고 나서 또 기본적인 흐름은 할 수 있다. 라는 거. 오케이? 네. 자, 우선 등차 수열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 봐요. 자,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정리식 할 테니까. 자, 등차 수열. 공통된 차이를 계속 지니고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그치? 네. 공통된 차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점점 커진다는 개념을 쓰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더하기 3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의 표현이 아니고,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지는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표현이거든. 네. 자, 어쨌든 일반항 A에는 어때요? 일반항부터 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돼? 첫 번째 A1에다가 B를 계속 더해주는 거지, 그지? 네. 근데 N-1번 맞지? 네. 자, 일반항 AN까지 배웠어. 그러면 당연히 A1부터, 자, SN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SN이야, 그지? 네. 그 SN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했다고? 맞아. 가우스가 초딩 때 했다고. 가우스가 초딩 때. 어떻게?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100부터 이렇게 했지, 그지? 두 개씩 더 했지, 그지? 그런 방식으로 보면 첫 번째 거 하고 마지막 것을 더해서 몇 번을? N번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눠? 2로 나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S. 그럼 여기에서 일반 AN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N에 2A1 플러스 N-D가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식은 이게 될 거야. 이게 주로 많이 쓰는 식이 되긴 할 텐데, 그렇다고 모든 식이 전부 다 이걸로 적용해버리면 아마도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 특히나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도 반드시 알아놔야 돼. 특히 이 녀석의 이 등차수의 특징은 쭉 수열이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양쪽이 계속 더해지면 같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네. 계속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2, 3, 4, 5, 6, 7, 8, 9 이거를 더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거나 쓴 건데 이렇게 더하여라 라고 하면 5, 9, 그 다음에 14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11이 몇 개? 4개, 44 이렇게 계산해버려. 왜?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형태야. 그래서 계산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등비 중앙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것이 있어.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렇다면 가운데 거에 2개 한 것은 나머지 2개를 것과 서로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주축이 되는 식은 이게 다야. 공식 자체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맞아? 네.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등비수열 넣어보자. 자, 주축이 되는 식을 다 했어. 자, 등비수열 한번 보자. 흘러가는 양식은 똑같아. 흘러가는 양식은 똑같아. 어떻게? 뭐 A1, A2, A3 항을 쓰는 건 똑같이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수열 자체가 등비지, 그지?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술할 때 이렇게 서술을 할 때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 표현 안에서 첫 번째 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A1에다가 R을 곱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네. 그러면 A3라고 하는 것은 A2. A2에다가 R을 곱해진 식이거든? 네. 근데 A2가 얘야. 그러니 얘는 A1. A1의 R의 제곱이 될 거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면 A4라고 하는 것은 A1의 R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규칙이 생기는 거야. 어떤 규칙이냐? 여기 3, 여기 2, 여기 2, 여기 얼마? 1. 생각된 거지? 여기 4, 여기 3. 맞아? 네. 이게 반복돼서 일반형 AN을 잡게 된다면 A1에다가 R에 뭐? N-6 이것이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형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은요 되게 웃겨.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좀 특징을 좀 알려줄게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특징을 좀 알려주면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R이 0보다 클 때랑 R이 0보다 작을 때 흐름이 달라. 당연한 얘기야. R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점점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네. 계속 곱해지는. 자, 계속 양수가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계속 뭐가 되게 돼 있어.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치면 A1이 양수라고 치면 계속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 네. 음수이면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은 양수이지만 두 번째 항은 음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이 돼버리지, 그치?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케이스가 여기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 케이스가 다시 아니야. 어떻게? R이 1보다 큰 애랑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이렇게 나눠.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니?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양수이지만 점점 커지겠지. 얘는요, 점점 작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 변할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맞아? 네. 축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야. 상황 자체. 그러면 아주 디테일한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 있지, 그렇지? 수학 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네 가지를 취해야 돼. 근데 내가 기준점이 보였어. 첫 번째는 기준점이 보였어. 양수였지. 무슨 말인지 알지? 느껴 보니? 음수일 때부터. 그렇지. 음수일 때도 케이스가 몇 가지야? 네. 네 가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주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그냥 단순히 정수이고 이렇게 주었어. R은 어떤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럼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를 몇 가지 넣어야 돼? 8가지. 옛날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원래 문제가 돌고 돌거든. 근데 이번에 수특에 다시 나왔더라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돌아온 거야. 그게 이제 올해만 쓰이면 참 다행인데 다시 써만 다행. 원래 AN 플러스 1은 해가지고 AN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로 나와서 풀이하는 거 있었어.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어차피 기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네 가지, 8가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가 나왔을 때 무슨 소리 했었어? 야, 세 가지로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은 이게 세 가지로 나왔어. 케이스가 어떻게 돼? 9, 3, 9, 27로 빠지는 거야. 케이스가 자체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제. 얼마만큼이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틀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됐지? 그리고 수열이란 파트 자체는 어떤 파트하고 다 어우러져. 지수의 수열이 들어가거나 함수의 수열이 들어가거나 저기 미적분의 수열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걔는 4점이겠고 그냥 4점도 아니고 난이도 높은 준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냥 수열은 이런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이거야. 이거니까 이거만 계속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발전되면 이런 방식, 이런 특징들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 자체도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거라는 거지. 급수에서는. 응? 급수에서도 시작하지, 이건. 급수는 당연히 안고 들어가지. 어차피 알아야 돼. 아니, 근데 급수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급수에서 나오는 건 이거야.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거의 대부분이야. R이 1보다 크면 발산해버리고 마이너스 1이면 진동해버리는데 진동하거나 발산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 즉 수렴하는 값만 나오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미적분에 끼워버리면 좋댔다는 거지. 웬만큼 연습해서는 택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이게 이제 일반항에 관련된 이야기야. 오케이? 됐지? 됐어? 빠진 내용이 뭐 있니? 등기 중앙. 등비 중앙 돼 있어? 자, 등비 중앙. 자, 등비 중앙. 등비 수열에서의 중앙면.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은 마찬가지로 A와 B와 C구도 있지, 그치? 네. 거의 3개나 4개가 들어가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이런 등차 중앙이나 등비 중앙을 의도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공비가 곱하기 R이고, 곱하기 R이지,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잡히겠어?
그래서 쟤랑 조금 달라지는 게 이거야. B제곱은 뭐야? AC.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뭐야? B는 뭐야? 루트 AC. 이거. 이게 등비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뭘 더 많이 써? 이걸 더 많이 써.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표현돼서 이것도 웃기는 게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면 다 알아요. 아 이거 등차 수열이야.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이거 다 알아.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면 못 알아. 2배의 an 플러스 1은 a1 an 플러스 an 플러스 2 내지는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또 못 알아보는 거야. 특히 이런 거 문제풀이에서 등비수열 형태의 문제풀이에서 an분의 an 플러스 1을 구하여라. an분의 an 플러스 1. 자, 문제가 an분의 an 플러스 1을 구하여라. 그럼 답을 뭐하게? an을 구해. an 구한 다음에 an 플러스 1을 구해. an 밑에 놓고 an 플러스 1을 내놔. 그리고서 구해. 바보지? 바보지? 네. 이거 뭐야? 공비. 공비 구해라!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an 잡았어. 와씨 an 첫 번째 안 잡히는데 씨발 첫 번째 그렇지 뭐야. 씨발 이 문제 못 풀겠네. 진짜 많이 하는 짓 중에 하나야. 진짜 많이 하는 짓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기초적인 문제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긴 하지. 오케이? 됐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합해야 되지, 그지? 자, 합으로 가보자. 자, 등비수열 합이야. 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양식 자체가 그냥 무턱대고 외워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등비수열이니까 A1 A1R A1R 제곱 이렇게 A1 R에 N-2수 플러스 A1 R에 N-1 이게 SN이네 맞지? 맨 마지막에 일반 A니까 맞아?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공비를 곱해. R을 곱해. 그러면 R, SN A1R A1R 제곱 A1R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A1R N-1 여기는 A1 R의 N 여기까지 오지 그치? 네. 그래놓고 위에서 아래를 빼는 작업이야. 자, 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 식은 당연해. SN-RSN이라고 하는 것을. 그치? 네. 그러면서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여기서 이걸 빼는 게 아니지? 네. 그냥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이렇게가 지워지는 거겠지? 이렇게가 지워지는 거죠. 맞아? 네. 그러면서 어디까지 지워져? 여기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럼 결정적으로 남는 것은 뭐야? A1 남지? 마이너스 A1 Rn 즉 쉽게 얘기해서 1-R의 SN이라고 하는 것은 A1의 1-R의 SN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이 그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스톱이야. 머리를 훔친다. 여기서 스톱이야.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케이스가 또다시 세 개로 나와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 R이 1보다 작을 때. 자, R이 1보다 작아.
R이 1보다 1은 아니야 아직은. 1보다 작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여기다 뭐야? 양수지 그치? 음수는 양수지 그치? 그리고 양변이 이걸 나눌 수 있지 그치?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S에는 뭐야? 1-R분의 A1의 1-R의 N 이렇게 떠오르죠. 그렇다면 R이 1보다 크면 어떨 것 같아? R이 1보다 크면 딱 집어넣은 수가 무슨 수야? 음수야. 음수를 양변을 나눠야 되는 거지? 네. 쉽지 않아. 실수도 많이 해.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양변에 똑같이 음수를 곱해. 그럼 어떻게 돼? 그 음수가 안으로 이안으로. 그 음수가 이안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R-1의 Sn은 A1의 R의 N승 즉 다시 이야기해서 Sn R-1분의 첫 번째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빠지는 거지. 돼? 네. 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뭘 써도 관계는 없어. 너 전이 음수 써도 관계없는데요. 그럼 음수 써도 돼. 음수 써도 돼.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거고. 왜? 미적분에서 쓸 거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거고. 자, 보자. 세 번째. 못 받았니? R이 1일 때 받았지? R1 뭐야? 0. 뭐야? 0. 0은 0이네. 맞네. 무조건 성립? 아니야. R이 0이면 0으로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이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최초식으로 가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유리식 파트 할 때 비례식 부분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 그 가비엘이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비슷한 게 나와. 0일 때나 0이 아닐 때 이런 거 나눠가지고. 비슷해. 그래. 기억은 없을 뿐이야. 응, 알았어. SN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A1이 몇 개 곱해져 있어? N개. 총 3개를 쓸 수 있는. 왜 이것도 솔직히 하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단 1도 존재하지 않아. 안 왔었어. 그냥, 야! 외워! 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이 순서 잘 보면 1-R이고, 1-R이고, R-1이면 R-1이야. 외워! 이렇게 했었거든. 문제가 계속 높아지니까. 아니,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이거 연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한 경우인데 그걸 맞았던 애들은 뭐냐면, 그 1인 경우를 그냥 맨 처음에 대입을 먼저 해본 거야, 그냥. 먼저 대입을 먼저 이렇게 해보고 해봤더니 뭘 되고 어쩌고, 그게 되는 거, 이렇게 나와서 그게 나온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 그렇게 안 해. 그치? 뭐, 문제 나오면 잡아놓고 그냥 공식 때려 넣으려고 하잖아. 거기서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점점 문제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무슨 소리 알겠어? 네. 자, 이렇게 하면 SN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야. SN에 관련된 이야기는. 자, 여기에 등 비수열에 관련된 이야기. 오케이? 특징도 좀 알아놓고 등비 중앙. 오케이?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의 흐름. 공식만 외워도 뭐라고는 안 해도 돼. 뭐라고는 할 필요 없을 거야. 없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희가 푸는 문제 중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야. 나중에 보면 SN 가지고 AN 만드는 형태. 그 형태의 시발점이 여기야. 좀 더 얘기하면, 좀 더 난이도 있게 얘기하면, 이제 니네는 지금은 안 배워. 이제 몇 급수라고, 몇 수열, 몇 급수라고 불리는 그 내용에서 보면 저런 내용도 나와. 지금 아예 없어졌어. 문제가 왜 나와요? 없어졌는데, 뭐 해볼래?
해볼래? 에이, 좀 해봐. 요렇게 했네. 왜 가끔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아니면 평가원에서. 해봐. 이게, 딱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풀이 보면 꼭 그걸 몇 코스로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근데 그런 게 있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좀 더 길게 나오지. 흐름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겁나 많아. 아이씨, 겁나 많아. 오케이. 이거는 몇 번이면 7번? 맞지? 등기수열은 7번. 등차수열은 다시 안 해도 돼. 응? 저 등차수열은 아, 이 등차수열 필요 없어. 등차수열은 앞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그 찍은 거야. 왜냐면 잃어버리거든. 첫 번째는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다 갖다가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냥 사진 좀 찍고 그거를 정리를 내가 하면서 공부 다시 하고. 그리고 번호는 이제 수업 전이라든가 이럴 때 익숙치 않을 거야. 나도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익숙치 않고. 아무튼 이게 번호를 정해주는 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백지 테스트를 계속 할 거거든요. 쭉 그냥 혼자서 무슨 내용이면 내가 뭐죠 이렇게 쭉 쓸 수 있게끔, 지금 선생님 흐름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 문제 풀이할 때 공식에서 불리는, 아니면 그 공식의 흐름에서 불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 오케이? 자, 됐어. 그치? 등기수열에 대한 흐름 한번 봅시다. 281번부터 진짜 에이, 왜 더블 클릭했어? (281번) 네. 오늘 여기까지요? 아니야, 거기도 나갈 거야. 거기까지 나가야 돼. 왜? SN을 AN으로 바꾸는 것까지 나가야 돼. 여기까지. 원리학계는 잘 안 하니까, 원리학계는 나중에 니네 학교 나간다고 하는 애들만 다시 하고. 일단 원리학교는 우선은, 안 우선은 넘어가는 넘길 거야. 레벨하고 원리학교 있어요? 레벨업에 원리학계가 없을 거야. 정말 레벨 만약에 있게 되면 빼도 돼. 일단은 레벨업은 다 하면 되네. 응? 다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갈게요. 자, 등차수열 때랑 거의 유사하고. 거의 유사하고. 자, 281번. 봐봐. 자, 유형들을 쭉 들어줄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등비수열에 나오는 유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그 설명되고 필요하면은 네가 노트를 해도 돼. 노트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 되고. 근데 이제 무조건 해야 될 거는 그날 선생님이 해놓은 것들은 표시를 해서 내용 정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정리도 오늘 하는 게 좋고 또 그날 풀어줬던 계열들 문제들 그런 문제는 먼저 풀어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나머지 문제들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한번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는 특히나 이 수열 파트가 되게 심하거든. 무슨 말이냐? 왜 내가 저번 시간에 등차에서 수독을 했느냐? 문제를 볼 때 이 녀석이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제대로 안 보고 그냥 풀기에 급급해가지고 A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등차인지 등비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 녀석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이할 때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만약에 등차가 아니면 등비도 아닌 경우도 있어. 그냥 수열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일 수도 있고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그건 그때마다 틀린 거니까 그거를 구분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유형계열 문제를 풀이할 때는 앞에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뒤에서 똑같이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서 이게 등차 수열이야? 표시하고 문제 풀고. 오케이? 됐어? 네. 자, 보자. 자, 보고 갑시다. 자, 281번. 자, 봅시다. 자, 이항이. 자, 봐봐. 자, 1번을 읽힌다고. 이항이 이곳에, 제 모항이 54야? 그럼 뭐 만들면 되겠다. 그치? 맞지? 그러면 A2는 2고, A5는 54니까 일반항 A1 플러스 D는 2고, A1 플러스 4D는 54니까 이거를 연산하면 A1과 D가 나오고 그래서 A1과 D를 또 썼는데 그나마도 운이 좋으면 얘를 볼 것이고 씨발 다시 이렇게 전화 짜증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야, 내가 욕해서 내가 미안한데 너 그렇게 해 안 해? 이전에 공부할 때 그랬어 안 했었어? 이게 하다가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니야?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한 번이야. 근데 이게 내년까지 가면 될 것 같아. 내년에 겁나 바빠. 와 했어. 나중에 딱 보니까 다 틀렸어. 짜증나. 딱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잘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정리를 잘 해놓고 하는 게 좋아. 자, 봐봐. 그래. 제 2항이 2야. 제 5항은 54지, 그지? 네. 등비 수열. 근데 뭘 구하래? A6 자, 그럼 생각해보면, 두 항이 존재하니까 나는 A1과 R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 얘를 구하라는 소리는 곧 A1, R의 몇 승? 5승 거란 소리구나. 적어주고 시작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헷갈릴 리가 없다. 오케이? 네. 자, 가자. A2는 뭐고? 얘가 얼마? 2요. A5는? A1, R의 4승. 얘가 얼마? 54. 근데 등비가 기초연산에서는 등차보다 좋아. 왜? 등차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거든? 등비는 넣으면 끝나는 거야. 지수는 뭐야? 그냥 다 곱하기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치? 네. 그러니까 AR이라고 하는 게 2니까 이거는 2 곱하기 R 몇 세고? 세제곱. 54가 되고. R 세제곱. 27? 오케이. R은 얼마? R 3이야?
A는 3분의 2. 때려주면 돼? 네.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읽었을 때 어느 선까지 이 흐름을 읽어낼 수만 있으면 문제 풀이 속도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때문에 그걸 반복해야지. 그럼 읽어내는 형태를 반복해야 돼. 오케이? 됐냐? 네. 자, 대답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안 찍어도 되는 거지? 다음 볼까? 아니 뭐 빠른 애들 같은 경우는 빨리 할 수 있어. 1 집어넣으면 뭐야? 4분의 3. 1 집어넣으면 4분의 3이야. 공비는 얼마야? 여기 돼 있으니까 16분의 1이야. 할 수 있어 그렇게. 그치?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뭐 집어넣는데? 2 집어넣고 그게 차이 해보면 되겠지 그치? 네, 그런 방식의 문제들. 로그 떴다고 엄한 짓거리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면 되고 뭐 겁나 많이 뜯었지 그치? 양쪽에. 네. 근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는 없어. 오케이. 다음. 87. 자,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자, 큰일 났지? 큰일 났어. 이것만 쳐다보면 큰일 나, 진짜. 이것만 쳐다보면. 근데 뭘 쳐다보? 무슨 수야? 등비수야. 아이고, 이거 뭐야? R10. I10. 몇 개? 20개. 맞아? 네. 그럼 I10 뜨지, 그지? 네. 이것도 뭐야? I10. 24. 응? 24. 20. 맞아? 결과치부터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흐름 먼저 파악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87. 이거나? 자, 이런 거. 자, 흐름을 먼저 좀 한번 좀 보면 자, A3은 3이고 A5는 9야. 근데 공비야? 등비수열인가봐. 근데 공비가 양수야? 양수야. 계속 증가하겠지, 그지? 네. 맞아? 계속 증가할 거야. 그 증가하는 것의 제곱이 처음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제일 작은 것은 뭐지? 이렇게 하네. 맞냐? 네. 그럼 뻔하게 그러면 두 개에서 A1과 R이 나오지, 그지? 네. 그 나온 수를 제곱해서 뭔가를 잡아주면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 똑같네, 그러면. A3는 A1R 제곱이고, 얘가 3이고, A5는 A1R 4제곱이고, 얘가 2야. 그러니까 R 제곱이 뭐가 돼? 3배. 그럼 R은 루트 3이 되겠네. 네. 맞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지? 네. 일반항 A는 어떻게 돼? 루트 3의 n-1. 그럼 얘가 예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 3의 n-1승이 되겠지, 그지? 네. 그게 천보다 뭐? 큰 거. 생각할 거 없지? 그거 가려. 자, 3의 3승. 27. 4승. 81. 5승. 244. 6승. 729. 729. 8승. 한대 넘어가지, 그지? 네. 이게 8이네. n은 얼마야? 9. 얘가 7일 때가 얼마인데? 7일 때가 7 넘어가는 거 3의 6승이 얼마지? 700. 3의 6승이 700 얼마지? 그치? 네. 그럼 얘가 7이겠네. 그치? 네. 맞아? 네. 규칙을 읽어나가는 거야. 말 그대로. 오케이? 네. 됐어요? R이 0보다 큰 거 안 썼는데? 자,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거 쓸 때는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 만약에 이게 논술이면 중간에 이거 써줘야 돼. 얘야, 그러므로 R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런데 R이 뭐가
뭐가 될 거야? 루트 3이 될 건데 그 이유가 뭐야? R은 0보다 크다. 이해돼? 네. 이런 거 옆에다 붙여줘야 돼. 쭉 붙여줘야 돼. 붙여주면 이제 노드 점수 깎이는 일은 없는 거지. 이런 거에서 다 깎여. 노드 점수. 오케이? 네. 식만 잘 써도, 웬만큼 되는 문제들은 식만 잘 써도 충분히 그 흐름을 가져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맞죠? 네. 마찬가지 내용이고. 자, 로그 떴다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제? A2하고 A5가 나올 거고, 지수로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나오고, 일반항. 여기 두 개에서 일반항 AN 뜨겠지, 그제? 해당되는 써서. 이거 자, 여기 봐야지. 자, 수에서는 수가 나열되는 거야. 맞지?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26과 162 사이에 어떤 숫자 3개를 집어넣었어. 당연히 다음 된 거야. 81과 27분의 128 사이에 문자 A1부터 AN까지를 몇 개 넣었어? N개를 가운데 넣었어. 등비수야. 맞아? 네. 그러니까 앞에 문제나 뒤에 문제나 지금 별반 다르다는데 앞에 문제는 그래도 쉽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보이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문제는 3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대략적으로 눈치를 때려 넣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런 N개가 나오는 경우는 그걸 못해. 그게 문제인 거지. 오케이? 네. 자, 근데 등차수에서도 분명히 했었어.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는 뭐 해라? 재설정을 해라. 수가 나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무조건 맨 처음에 있는 게 첫 번째 항이야. 네. 여기가 A1이니까 이건 0번째 항이야? 아니. 수열에서는 절대 0번째 항이 있을 수가 없어. 수열 자체의 흐름을 보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맞물리냐면 함수랑 맞물려. 함수랑. 즉 X에 있는 어떤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Y에 있는 어떤 녀석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물리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쓰는 얘가 일반적으로 실수고 여기가 일반적으로 실수야. 그래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fx에 대한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 수열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n에서 일반적으로 c라고도 표현 많이 해. 제가 복소수 c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r로 표현을 해. n은 뭐냐? 내추럴넘버. 자연수란 소리야 이건. 이건 자연수란 소리야.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실수로 가는 거야. 그럼 딱 그러면 자연수에서 실수로 어떻게 갈 수 있어? 자연수는 1, 2, 3, 4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실수는 알 수가 없는 숫자잖아. 그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1이 어디로 가고 2가 어디로 가고 3이 어디로 가고 이런 방식이지. 그지? 네. 근데 수열 자체가 뭐야? A1, A2, A3, A4, AN 이런 식으로 지금 도출이 된단 말이야. 맞아? 네. 즉 다시 얘기해서 절대 여기다가 뭐를 적을 수 없어? A. A0은 적을 수가 없는 거야. A0만 적을 수 있다면 이건 조금 편할 수 있어. 하지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라는 소리야? 재설정을 하라는 거야. 얘를 뭐로? X1으로. 얘는 X2. 얘는 X3. 그렇다면 얘는 X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X N 플러스 2가 되고 이런 방식. 이런 방식.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 X1은 뭐야? 81이라는 사실. 첫 번째로 알게 됐지, 그치? 네. 그 다음에 X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27분의 12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건 뭐겠어? 지금 수열이 AN에서 XN으로 지금 점핑이 된 거지. 자, 변한 거지, 그치? 자, X1의 공기 R에
n 플러스 1. 맞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비가 얼마나 그랬어? 3분의 여기 3분의 2 집어넣는 거지, 그지? 1. 네. 얘는 81. 81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n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지? 네. 흐름을 이해하겠어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야. 왜냐면 뒤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게? 이런 내용 되게 많이 나와.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했을 때 몇 번째는 무엇이냐, 아니면 거기까지 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와. 맞아? 네. 뭐 공식이 있고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설정을 해보면 알아. 뭐야? 얘는 A1이지. 네. 얘는 A2. A2지. 얘는 A3. A3고 얘는 A4. A4야. 4개 나온 거네. 그지? 네. 그러면 일반한 AN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2n-1까지. 맞아? 네. 그럼 첫 번째는 뭐고? 이렇게 하면 무슨 수열이 돼? 등차 수열 되지, 그지? 네. 첫 번째는 얼마고? 1. 1이고. 공차는 2. 2고. 개수는 N. n. 이렇게 되는 등차 수열을 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AN이다. 그 AN을 전부 다 합쳐? 그럼 뭐가 돼? S. SN이지, 그지? 네. SN도 수열이야, 그래서. 이거만 조심하면 돼. 수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수열 공식을 외워서 어떤 것을 만들어냈지, 그지? 근데 그 만들어낸 것도 순서대로 나오잖아? 그럼 그것도 수열이야. 이해돼? 네.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니까 이 설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설정만 해두면 굳이 거기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해됐어, 분들지? 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부분 되지? 저희 90번은 넘어. 90번은 안 하지. 이거 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네. 저렇게 자기가 모르는 형태는 그냥 찍어요. 찍어놓고 나중에 자기가 그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는 거예요. 왜? 왜? 응?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돼. 알고 있으면 안 찍어도 되는 거야. 꼭 다 찍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근데 찍는 건 어떤 거 찍는 거냐면, 나중에 네가 이제 만약에 모르는 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모르는 거 했으니까 내가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적는 시간에 차를 하나를 더 알려주고,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나아서, 그래서 찍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다 싶으면 안 찍어도 돼. 더불어 얘기하면 찍고 나서 다 좀 지우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지웠어요. 그렇게도 안 지워. 며칠 전에 지웠어요. 지웠어? 자, 이런 녀석들도 이제 마찬가지지. 문제의 흐름상으로는 마찬가지야. 뭐야? 두 개 사이에 때려놨지, 그지? 네. 때려놨으니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 설정을 해야 되겠지, 그지? 네. 자, 다시 설정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수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지? 네. 자,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보는 순간 딱 느낌 와요. 로그요. 이거 뭐야? 로그의 합은. 진수의 진수의 곱이지, 그지? 이거 곱셈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됐어? 네. 그런 식으로. 93번. 자, 세 개짜리 나왔네. 세 개짜리 나온 거야? 등비중. 중앙이네. 등비 중앙, 세 개짜리 나오면 등비 중앙이 아니고, 씨. 왜? 세 개짜리 나오면 뭐야? 중앙이야! 아. 무슨 중앙이야? 등비 중앙이야! 이렇게 해야지, 씨. 세 개짜리 했으니까 등비 중앙이야? 너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진짜 이거 농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실수해 오는 경우 되게 많아. 와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애들 시험 보고 나서 와가지고 뭐 부모님들 몰라.
그냥 본인들은 맞았다가 틀렸다가 두 개로만 나눠요.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쟤 이걸 못 풀겠습니까? 풀자, 이 새끼야. 아이, 그래도, 지도 억울하니까 하는 소리야. 한글에 올라. 어? 한글에 올라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한글 잘 모르는. 한글을 잘 아는 문과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네. 이상하게 국어는 언어는 겁나 잘 읽으면서 수학은 왜 중간중간에 중요한 멘트는 다 빼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긴 해. 읽기 싫어. 나 문과 애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거야. 야, 너 센텐스 나오면, 아니 센텐스래. 그 문장 이렇게 나오면 너 읽어 안 읽어? 안 읽는데. 읽으면서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한대. 근데 이 새끼야 이건 두 줄, 세 줄밖에 안 했는데 왜 이건 안 읽어? 이씨. 얘는 수학이잖아. 수학은 뭐랑 비슷하냐면 시랑 비슷한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왜 튀어도 왜 글로 튀어? 그러니까 뭔 그거 소리인지 풀려버리면. 시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도하고 있는 게 다 있는 것처럼 수업도 하나하나가 의도하는 게 다 있지.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시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딱 하나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아니야, 가끔가다 두 개씩도 얘기하긴 하지. 자, 어쨌든 세 개야. 자, 그런데 무슨 시를 떴어? 등비수. 등비수를 떴어. 그러면 등비중앙이지 뭐. 자, 등비중앙 뭐였어? 가운데 거예요. 옥세 플러스 16의 옥세. 전체 제곱은 앞에 거랑 서로 뭐 이 정도는 다 맞지? 네.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쭉 하는 거야 그냥. 자, 마찬가지로 5개짜리 나왔지만 두 개 나오지, 그치? 요런 식으로 솔직히 등차 중앙이든 등비 중앙이든 이런 방식으로만 떨어져도 그래도 좀 해볼만해. 그래도 좀. 근데 여기 이제 문장이 몇 개가 더 붙어서 한 5줄, 6줄 이상 나오잖아? 그럼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응? 이렇게.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알고 있지? 순환소수. 0.a의 순환소수. 뭐야? 9분의 a지, 그치? 0.0b의 b 순환소수. 90분의 b지, 그치? 이해돼? 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다음 49번.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 우리 등차수열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 했었어, 그치? 네. 자, 여기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등차수열일 때. 첫 번째, 3개짜리. 한이 3개짜리. 두 번째, 4개짜리. 잘 안 나오지만 5개짜리. 아니야, 잘 안 나오지 않아. 많이 나오더라. 꽤 나와. 많이 나오더라. 3개짜리는 어떻게 써? A-B, A, 플러스 D. 그럼 4개짜리는 어떻게 쓰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제일 많이 쓰는 게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게 제일 많이 써. 근데 그것보단 이게 더 좋아. A-3D, A-B, A 플러스 B, A 플러스 3. 이유는 뭐겠어? 전부 다 더했을 때 4일. D가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5개짜리는 A를 센터로 해서 A-B, A-B, A-B. 여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총 5개. 그지? 네. 그런데 등비수열. 하나밖에 없어. A, AR, A1. 몇 년 전인가? 아니 뭐 틀리지는 않잖아. 곱하는 거면 좋 그렇지, 곱하는 건 좋지. 더하는 거기가 더 좋지.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셋실수의 합이 7이다. 그러니까 A1, A1R, A1R 제곱. 더한 게 7. 곱한 거는 A1R의 전체 세제곱 뜨지, 그제? 그게 8. 가장 큰 수는 라고 잡을 수 있는 거. 됐어? 네. 302번. 자, 마찬가지로 세변 내용 많이들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렇게 4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택하여 이런 계열 문제들이 조금 니들이 싫어하지. 이런 거. 다른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택하여 나열할 때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야. 공비가 1이야. 네. 서로 다른이 아니지, 그치? 맞아? 네. 공비가 2야. 2일 때 몇 개 나오는지 봐야 되지, 그치? 공비가 3이야. 몇 개 나오는지 봐야 되지. 4일 때, 5일 때. 하면 한 6 정도 들어가면, 6, 7 정도 들어가면 거의 끝나. 거의 끝나니까 그거는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그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자, 보자. 자, 그림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많이들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조이가 있어.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2회 시행해서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정사각형에서 같은 삼각형을 만든 정사각형을 오려낸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했을 때 10회 시행한 후 남는 조이가 나온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더 재미있는 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의외로 틀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 이게 어디서 틀릴까? 왜 틀릴까? 문제 아니에요?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정확히 안 읽어서 틀리는 건 맞다고. 1회 시행. 그럼 어떤 문장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시행 후. 이 문장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자, 뭐라고 써있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조이가 있다고 했지, 그지? 네. 그러니 한 변의 길이가 4야. 자,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삼각형의 넓이 공식. 한 변의 길이가 A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A 제곱이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을 거니까 뭐가 돼? 4루트 4루트 3. 맞지? 네. 그 다음에 요걸 딱 하면 지금 쟤를 몇 등분을 해서? 4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한 등분을 버리는 거지, 그치? 네. 이거 몇 개 남는 거야? 3개. 3개가 남는 이런 상황이야, 맞아? 네. 그러니 첫 번째는 4루트 3이 될 거고, 공비는 4분의 3이 될 거야. 근데 10회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 4루트 3에 4분의 3의 부수. 이렇게들 많이 쓴단 말이야, 문제를. 문제는 이렇게 쓴다는 게 문제야. 그냥 말로만 한 거에서는 틀린 적이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맨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라고 그 넓이가 있는데, 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가운데를 뽑습니다. 그거를 몇 번 해서 10번 했을 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나와 있는 숫자로만 따져서 얘기를 하면 그냥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맞아? 근데 흐름으로 보면 틀린 거야. 어떻게? 맨 처음에 4루트 3이 나왔어. 네. 그런데 나눴지? 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 1회 시행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네. 시행? 여기가 뭐야? 헐. 후가 되는 거야. 즉, 얘가 1회 시행 후이기 때문에 A1이 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시행 후라고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 때문에. 수학은 저 문맥 하나, 그 안에 있는 단어 하나 때문에 문장이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학년 때 경험들 많이 있을 건데. 좀 들어했었잖아. 아, 기억이 안 나. 그럼 뭔 기억을 하겠어. 그러면 첫 항이 3루트 3이야. 맞아? 네. 즉 얘는 3루트 3에 몇 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회 시행 이렇게 되지, 그지? 네. 여기가 뭐야? 후. 맞니? 네. 이게 이제 L2가 되는 거지, 그지? 네. 얘는 여기에서 5를 곱하는 거야? 4분의 3.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지금 아까 지워진 상태를 보면 여기 숫자 2지? 네. 여기는 1이 생각된 거지, 그지? 맞아? 네. 즉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A10이라고 하는 것은 3루트 3에 4분의 4. 3의 무슨. 이래야 맞는 거지.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왜? 첫 번째 문장이 5줄이야. 길어. 길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몰라. 그냥 숫자만 가지고서 전부 다 해가고 있어. 그러니 하기가 힘든 거야. 됐어? 네. 되겠어? 요 부분을 잘 보라고. 그리고 문맥 안에서 다시 볼 때도 보면은 분명히 써 있어. 1회를 시행해서 이어진 만드는 것을 고려낸다. 2회 시행해서 1회 시행 후 남은. 맞아? 후 남은 세 개의 정상점.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 후가 나왔어. 네? 네. 자, 그 뒷얘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얘기들도요,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번째 그림 정사각형. 그러면 첫 번째 그림 어디야? 잘 봐야 돼.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다음 그림과 같이 각변의 중점을 이어 정사각형의 그림 시행을 계속할 때. 몇 번째? n번째 그림 정사각형을 T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네. 문장 다시 와봐. 문장에 다시 와봐. 뭐라고 써있어? 넓이가 얼마예요? 8이. 넓이가 8이다. 근데 길이로 가야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럼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걸 시행했지, 그지? 네. 맞아? 그리고 그림 시행에 대해서 TN이라고 했지, 그지? 네. 그러니까 안쪽부터가 뭐라는 줄. 그리는 거니까. T1.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못 읽어서 실수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됐어? 네. 다음 6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다 찍어가면서 흐름을 다 찍어가면서 그러니까 저 찍어가는 저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수요는 좌지우지해. 더 재밌는 건 니네 학교 시험 더 할 거야. 저렇게 찍어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찍어가는 문제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씩 다 해봐야 돼. 비례식도 다 써보고 하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이걸 써봐야 되거든.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짧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해. 하지만 처음엔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문제 한 2분 꼴이니까 한 문제 한 거의 2분 꼴이니까 2분 안에 저거를 하나하나 다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을 찍어봐서 아는데 문제를 읽는 것만 문제를 그냥 쭉
그냥 읽어내지, 그치? 이게 무슨 소리고, 뭐, 읽어내지, 그치? 그 읽는 데만 못해도 3, 40초 걸려. 그럼 남은 시간 1분 40초. 즉 80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이거를 자신 있어? 이 점 찍는 걸 80초 안에 10초 안에 8개씩 8개 아니 10초 안에 5개 찍고 나머지 30초 동안 계산 가능해? 계산 가능하지. 그래서 틀을 외울 수밖에 없어. 오케이? 네. 6번. 자,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용이야. 자, 어느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량을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켰어. 5개월 후에 6월 데이터 사용량이 1월 데이터 사용량이 몇 개가 됐어? 3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되는 행동은 잘 쓰는 거거든. 1월, 2월, 3, 4, 5, 6월이지, 그치? 네. 여기가 A지? 네. 분명히 뭐라고 써있어? 매월 일정한 비율만큼. 맞아? 네. 즉, AR이지? AR 제곱이지? 숫자 그럼 네. AR 5제곱. 그랬더니 3배의 A가 AR 5제곱. R 5제곱은 뭐야? 3이구나. 더 이상 계산하지 마. 자, 이렇게 했을 때 11월의 데이터량이 11월 AR 10 데이터량이 6월 데이터량보다 저만큼 늘었대. 그러면 AR의 10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6월 AR의 5제곱 한 거보다 얼마큼 늘었다고? 2,400. 그럼 R 5제곱에 맞춰가지고 대입 안 돼도 A가 구할 수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흐름만 정확하게 잡아놔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야. 근데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흐름만 잡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면 한도 끝도 없다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 마찬가지로 다음 8번. 이거야. 자, SN을 오는 거네. 맞아? 당연히 첫 번째 여기에서 뭘 때? 첫 번째. 야, 이거 겁나 많이 틀리는 거 알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겁나 많이 틀린다. 에? 왜? 첫 번째 한 거야. 1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2지? 네. 근데 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등비수열이지? 네. 공개가 2네?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야. 에? 그래서 학교 시험 볼 때 항상 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너처럼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A1 잡으라고 얘기해. 얼마야? 2야. 그치? A2 잡아 그냥 2. A2 잡아 얼마나? 2에 8 되지, 그치? 네. 그럼 공기는 뭐야? 4에. 차라리 이걸 잡아. 이렇게 잡나?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과치는 어때? 똑같아. 시간? 내가 이거 하나 더 쓴다고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 뭐야? 네. 차라리 명확하게 갖다 쓰는 게 낫지. 나중에 풀고 나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한다. 풀어놨는데 운이 좋아. 어떤 운이 좋으냐? 풀었는데 운이 좋아서 보기에 답이 없어. 왜 없지? 그 이게 운이 좋은 거지. 답 있으면 답이 없어? 오히려 잘못됐나? 찾았어. 다시 풀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 운이 없는 거야. 거의 답이 있어. 답이 있어. 그럼 풀 수도 있지. 그럼 무조건. 그러고서 얘기했지. 맞았을 거야. 맞았을 거야. 나중에 이제 성적 나왔는데. 그걸 틀렸어요? 제가요? 제일 많이 하는 짓이에요. 자,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 공개 얼마?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공개 얼마? 마이너스 3. 맞아? 네. SN 자본자입니다. 마이너스 떴으니까 식은 어떤 걸로 쓰는 게 좋아? 1 마이너스 I분에 쓰는 게 좋겠지, 그치? 네. 자, 읽어내듯이 쓰는 거니까 앞에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식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거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일반한 AN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녀석의 값을 잡는 얘기지, 그치? 네. 맞아? 그러니까 일반한 AN을 내가 분명히 잡을 수 있어. A1하고 A1하고 등비수열이었으니까 R을 잡을 수 있긴 하거든? 네. 있기는 한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A1 제곱, A1 R, A2 제곱, A3 제곱 이렇게 돼있지, 그치? 네. 아, 그 녀석을 제곱하면 되는구나. 이 소리가 아니야. AN하고 AN 제곱은 완전히 다른 거야. 같은 게 아니야.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뻗쳐나왔다면 X1이고 X2고 X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소리지? 네. 이해되겠어? 그러면 X1을 잡는 거고 X1을 잡는 거고 X1에 대한 동비를 잡는 게 맞는 거야. 흐름상으로는.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눈치로 그냥 하다가 뒤통수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실제 고3 문제들 풀어보면 이런 방식에서 애들 필드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그거 수정해주는 거 되게 오래 걸려. 생각보다 오래 걸려. 생각보다. 오케이? 네. 이런 거. 이거, 자, 우리 나중에 시그마 배우면 K가 1부터 N까지 가면 AK. 알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N 플러스 1.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야? 네. K가 1부터 N까지 가면 AN분의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어떻게? 어떻게? 아, 얘가 분문 외웠지? 얘는 이거네. 의외로 많이 한다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하고 얘는 같을 수 있어. 그치? 네. 하지만 얘하고 얘야, 얘. 얘는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 얘는 뭐야? BN이야, 그냥.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보면 이렇게 지워버리고, 야, BN 구해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주변에 뭐 하나? 아, BN은 AN분의 1이야. 그러면 당연히 니들 뭐 하냐면, 이거 가지고 AN 구하고, AN 여기다 집어넣어서 BN 구하고, BN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문제 푼단 말이야. 흐름이 맞춰간단 말이야. 이렇게만 질문이 나오고. 근데 이게 빠지고 여기에 AN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서로 같은 건 줄 알아. 완전히 다른 거. 됐어? 네. 이해돼? 뒤쪽에는 마찬가지고. 자, 13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야. 많이 헤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야. 3, 3, 3, 343, 33, 없니? 네? 괜찮아? 제가 해줄게. 순 알고 있으니까 A1, A2, A3, A4. 맞아? 응. 일반항 A에는 응? 3에 3N 마이너스 다시 3N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N-1 3 곱하기 3에 N-1 그러면 N이 2x면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이 33이야? 그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괜찮아. 일단 3 맞고 앞에 3 맞고.
자,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이야. 이 느낌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 3, 33, 333, 3333. 느낌은 별로 하나도 안 어려워. 그지? 이 형태는 원리만 알면 돼. 원리만 알면 돼. 이렇게 숫자를 계속 반복되는 형태이지, 그지? 그 형태의 원리는 뭐냐면 9, 99, 999, 9999. 요게 원리. 왜 이게 원리냐? 얘는 10 빼기 1이지? 얘는 10의 제곱 빼기.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맞춰지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느냐? 9, 99, 999, 9999.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0의 일반항 AN이라고 내가 하는 걸 쓰려면 기준이 뭐가 되냐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기준이야. 됐지? 여기다 무슨 짓을 해? 9로 나눠. 그럼 다 먹어야 돼. 1,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다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돼. 7, 7, 7, 7, 7, 7, 7, 7, 7 똑같아요. 형태는 뭐야? 이거. 그럼 이거 쓰지, 그치? 그리고 9로 나와버려. 그럼 100 지워야 된다. 1, 1, 1, 1, 1, 1, 1, 1, 이렇게 100 지워야 된다. 거기다가 7을 곱해. 끝나는 거. 이해돼? 이해되겠어? 네. 요런 방식으로 흐릅니다. 이해되니? 이런 거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찍어 놓는 거야. 이런 거. 잘 모르면, 잘 몰라서 쓰면 찍어 놓고, 넌 알았으니까 찍지 마, 이 새끼야. 다르게 생각해. 아, 다르게 생각했었어? 네, 그러면 찍어놔. 그러면 찍어 놓고. 공기를 합해서 해. 그 공기 10짜리 갖고 1 플러스 10 플러스 10에 제곱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했네. 자,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생기겠지. 자, 여러지. 그럴까? 자, 그러면서 등차수에서도 했었어. S10 나오고 S20 나오고 S30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 똑같은 같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SN30, SEN50, S3N 맞아? 네. 근데 무슨 수열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쳐다보고 땡치면 안 돼. 무슨 수열이야? 그러면 SN은 뭐가 돼? 1-I분의 A1에 1-R에 N-1이 되지, 그치? 네. S2에는 어떻게 돼, 그러면? 1-I분의 A1에 1-R에 2N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S3에는 어떻게 되겠어? 1-R에 A1에 1-R에 3N 맞아? 특이한 건 이거지. 여기서 특이한 건 얘지. 얘. 얘가 얼마라고 했어? 30이라고 했지, 그지? 네. 근데 얘가 50이라고 얘기했지? 네. 근데 얘가 뭘로 보였어? 합차로 보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1-R분의 A1에 1-R의 N승에 1 플러스 R. 오, 여기서 얘가 뭐구나? 걔가 얼마구나? 50이구나. R의 N승이 되겠지, 그지? 네. 맞지? 그럼 얘도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네. 1-R분의 A1에 1-R의 N승에 1 플러스 R의 N승 플러스 R의 2S. 근데 얘가 또 뭐야? 30이구나. 얘 30 나오고 R의 N승 떴지, 그지? 네. R의
아래에서 집어넣어주면 되고, 아래 n승 떴으니까 이거 제곱 집어넣어줘. 아니야? 네. 규칙만 알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규칙만 알면, 웬만큼 복잡한 문제도 그 규칙에 맞춰서만 정확하게 써도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뭐야? 네. 됐죠? 네.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또 다 비슷한 문제들이고요. 자,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자,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지. 얘는 공비가 뭐야? R이야. 얘는 공비가 뭐야? 네. 제곱이야. 그런 건 조심해. 맞아? 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와.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온다. 자, 전입자 수 마찬가지고요. 자, 뒤쪽 여기 활용 포트니까 활용 부분도 아까 했던 대로 쭉 나열해가지고 먼저 보고 합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제대로 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가 이 녀석을 서술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해 보자 이거지. 그렇게 하면 속도가 어느 정도는 빨라질 것이고, 그 빨라진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쓰는 것만 연습하면, 어느 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지. 미니 학교는 빼고. 네, 저희 야, 요번에 저기 서문여고 1학년 시험 문제 5차 방정식 떴다. 나머지 정리. 나누는 게 3차 방정식. 미분 쓰면 쉽게 풀려. 어? 미분 쓰면 쉽게 풀려. 아니, 미분 쓸 수가 없게. 쓸 수도 없고. 어. 네, 최소 일단 3개 한번 해. 이게 원래 5차 이상 넘어가지 않거든. 5차 이상 넘어가면 녹는데, 이 동네는 욕을 안 먹어. 이 동네는 욕을 안 먹어. 원래 N차 계열 문제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다뤄준 상태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 이 동네는 N차만 나와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나. 어렵게 잘 냈어. 어렵게 잘했다고요. 이런 소리지. 얼마나 씨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것도 에이그. 자, 어쨌든 간에. 자, 됐습니다. 자, 수요일 마지막. 자, 수요일 마지막. 이름은 알고 가야 돼. 등차에서도 맨 처음에 뭐 배워? 우리가. 일반항 AM 배우지. 네. 그 다음에 뭐 배워? SM. 맞아? 네. 등기에서도 N 배우고, 그 다음에 SM 배워. 맞지? 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얘가 더 중요한 게 맞아요. 수요는 일반항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SN을 그 다음에 AN으로 만들어요. 이 부분이 나와요. SN을 AN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왜냐? SN이라는 게 뭐라고?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AN-1 플러스 AN까지 나열하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SN에서 뭐를 추출해내자고 했어? AN을 추출해내자고 했지, 그치? 즉, AN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는 요 새끼를 추출해내자 이거야. 맞아? 네. 그럼 앞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해버리는데? 없애버리는 거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야? S, N-1을 하게 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AN-1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뭐 해버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SM-SN-SN-. 그래서 알았어. SM 가지고서 AN 만드는 방법은 AN이라고 하는 것은 SM-N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없어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n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2부터요. 2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야 수열이 n이 2부터 시작하는 수열? 아니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허용한다고? 아니지 그치? 네. 아까 그랬잖아. 수열은 어디에서? 자연수에서 실수 아니면 복소수로 가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네. 그렇다면 현재 이거는 뭐가 빠진 거야? 첫 번째 항이 A1이 빠진 거지 그치? 네. 그 A1을 복구시키는 거야. 근데 A1이라고 하는 것은 S1과 서로 같은 거지 그치? 이렇게 진행해. 웃기는 건 이거야. 자, 머릿속에 이걸 심어야 돼. 지금까지 쭉 등차 수열, 등비수를 다 풀었지, 그치? 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을 때 이게 같은 공차를 이루고 있는 등차 수열이야 내지는 등비 수열이야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 머릿속에?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거야. A1하고 A2는 어떠한 이 관계가 없는데 A2부터는 관계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등차든 등비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 뭐야? 네. 하지만 얘는 완전히 다른 거고 있어. 이해돼? 네. 이해돼? 자, 그래서 기초적인 형태는 이거야. 자,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잘 봐. 자, 기초적인 형태는 얘야. SN이 나왔어. 근데 뭘 구하래? 홀수만 다 더한 거고 그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SN이 뭔가 다 합이야. 이것도 뭐야? 합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뭐, 합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아. 아, 나는 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게 아니라, 절대 아니야. 이거 봐봐. 이수열과 이수열은 같은 수열이니? 이수열은요, 일반한 A1을 첫 번째 항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거든? 네. 공차 D를 갖는 수열이야. 그치? 이수열은. 첫 번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얼마야? 2D인 등차 수열. 이수열과 이수열 같아, 지금? 아니요. 같지가 않아. 그럼 X1, X2, X3 재설정. 이해돼? 네. 설정을 다시 해서 다시 하게 되면 얘는 그렇다면 얘는 X50 이렇게 잡아줘야 X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거에 따라 뭐 공차가 나오겠지 그지? 네. 그리고 개수 몇 개? 50. 설정부터 다시. 오케이? 네. 이해됐지? 됐냐? 됐냐? 네. 풀이면 뒤쪽에 가서 SN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 금방 나올게. 형태 보는 거. 자, 이거. 자, 이 문제 보여줄게. 봐봐. 자, 첫 번째부터 재산까지 하고 SN이라고 했어. 그치? SN이 이렇게 생겼네. 그럴 때, 48일 때,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있어. 맞아? 네. 자,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이거야. AK는 뭐야? SK 마이너스 HK 마이너스 맞아? 네. 맞아? 네. SK는 뭐야? EK0 플러스 EK 마이너스 5 2에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맞아? 네. 해놓고 얘가 얼마다? 정리해서 EK 제곱 다 지워진다잉? 네. 얘가 얼마다? 바로 나오면 돼. 이게 내년에 배울 내년에 니들이 배울 거야, 이게. 그냥 고3들이 쓰는 방법이란 말이야. 이 방법 자체가. 알았냐? 네. 근데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풀면 나중에 SN 나와가지고 SN 가지고 AN 구하는 형태꼴로 왔을 때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져. 자, 어떤 게 문제냐면 이거야. 자, 처음에 A1은 뭐야? S1이지, 그치? 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0. 0이야.
다 왔어. 네. SN, AN, SN SN 마이너스, SN SN 마이너스 1이지, 그지? SN은 2N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양쪽에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지워지지? 네. 그럼 2N 제곱 플러스 2N 네.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N 마이너스 2 맞아? 네. 그러면 양쪽에서 2N 제곱 2N 제곱 지워지고 2N 지워지고 2N 지워지고 여기 2하고 이거 지워지지 그치? 네. 그럼 남는 것은 마이너스고 이거 나오니까 뭐야? 4N이야 근데 N이 어디부터야? 2부터야 그럼 N이 2일 때가 얼마야? 8 그러니까 N이 2일 때가 8이고 그 다음에 뭐야 4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이거 저기 등차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겠네 맞아? 네. 4, 8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맞지? 들어간다 뭐가? 그렇게 되면 A1이 얼마야? 4야 된다 뭐였어?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부터 쭉 연결되는 수열이야? 아니야 두 번째부터 연결되는 수열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결과는 어떻게 써야 되냐 A1은 얼마고? 0이고 N은 4N인데 N이 어디부터? 2부터 근데 운 좋게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운 좋게도 이게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 쓰면 돼? 그냥 AN은 뭐? 4N 이렇게 쓰면 되는 알았어? 네. 이게 운이 좋은 거야. 이게 운이 나쁜 거고. 뭐야? 특징은 있어. 등차 수열은 몇 차 방정식 하고 비슷해? 몇 차씩 하고 비슷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일반항 AN. A1 플러스 N-1 D지, 그지? 맞지? 네. 이걸 내가 함수로 바꾸면 N이거든? 그러면 N이 무슨 수가 돼?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하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 D의 N에 대한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돼. 맞니? 네. 그렇다면 등차수열의 SN은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돼. 맞아? 네. SN이야 몇 차야? 2차야. AN은 이거는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거 수열 아니야. 이거 등차 수열이야. 이거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뭐냐? 네. 등차 수열인데 끝에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 얘가 없어. 뭐야?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 이런 특징들이 있어. 뭐야? 그런 특징은 나중에 가서 외워도 되고 처음에 대충 알고 있어도 관계는 없어. 관계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의 형태를 지니고 첫 번째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붙으면 두 번째 숫자가 없으면 첫 번째 이거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제가 학교에서 이러시면 눈이 나쁘면 선생님 성격이라고. 아니야. 그렇지가 않은 게 성격이 나쁜 것보다는 옛날부터 두 번째인 걸로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저거지 스나이퍼. 뻥이 뭐 할 거야? 첫 번째부터 할 거야 저 새끼를. 딱 모여서 쏘는 거야. 그게 뭐야? 맞춰가는 거야 그냥. 자 나머지 정리지 그치? 네. 자 앞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걸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서로 같고 저거 나머지 그치? 나머지 정리시고 마찬가지. 자 이런 거 이거 봐봐. SM이지? SM 몇 차씩이야? 이거 뭐야? 등차. 등차 썰이지 그치? 근데 뒤에 상수 없으니까 이거 어디부터?
읽어가는 게 포인트라서. 네, 그래서 등비까지 합쳤어, 내가 여기다. 그러니까 등비까지 합쳐놨어. 어차피 SN은 AN으로 하는 거 등차 등비 다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등비까지 합쳐놨으니까 등비까지 해주세요. 이게 문제. 제 레고까지 풀어봤어요. 여기 34번까지. 야, 이 34번 이런 문제가 어렵다 해? 이거 하나 너 얘기해. 이거 하나 얘기해. 이거 봐봐. 수열 A 2n-1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래. 맨 처음 문장 해볼까?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나온 문장이야, 맞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1은 뭐야? A 1이야. SN은 뭐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치? 미치겠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게 공비가 2인 등비수일 때.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이 말의 의미는 얘를 따라가는 거죠. n이 1일 때 뭐야? A1. n이 2일 때는 A3. A5. 이런 식. 맞아? 네. 근데 그게 무슨 수열?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얘가 뭐라고? 2야. 곱하기 2.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 있으면 뭐해라? 재설정한다고 얘기했어. 맞아? 설정을 다시 해보면 얘가 뭐야? xn이지, 그치? 맞아? 그럼 얘가 뭐야? x1, x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an이 아니라 an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xn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해돼? 똑같은 게 밑에 거야. 자, 이렇게 써있지, 그치? 네. 얘는 무슨 소리야? S1, S3, S5. 합이지, 그치? 네. 아니야. 아, 합이 아니야. SN 자체가 합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SN 자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수열이야.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아. 얘가 YN이야. 그러면 얘 Y1, Y2, Y3.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흐름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어떤 흐름을 맞춰줘? 여기서는 어떤 흐름을 맞춰줘? XN이라고 하는 것은 AEN-과 같은 거구나. 이 흐름을 맞춰주면 되고, 여기에서 YN이라고 하는 것은 SEN-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돼? 네. 더더가 이렇게 되는 거지. SEN-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AEN-를 더하는 식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서 보는 이런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원력계는 넘기고요. 뒤쪽에 레벨업까지 쭉 해주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요런 정도의 문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야 한다 정도가 될 거야. 이제 이동기, 이제 세화, 상무, 서울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돼. 그게 맞고. 그 이외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난이도 좀 더 높아야 돼. 그러니까 개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있는 쪽에서는 저런 문제가 나오면 5?
경문에서 나오면은 8에서 10. 8에서 10.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난이도 있는 걸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20문제 정도 기준으로 한 거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게 10. 난이도가 15. 그 2배, 차이만 2배 이상. 근데 그 차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지. 하나하나당의 그 시간 계산값도 좀 존재하겠고, 그러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경문 같은 경우, 근데 경문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은 내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러니까 좀 여기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거야, 그냥. 다른 거고, 그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나는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심하고, 또 너무 안 심한 경우도 존재해. 저희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심한 경우도 있어. 말 그대로 고등학교인데 쌤만 다 풀 줄 알아도 한 90점 정도 나올 수 있어. 거기 가고 싶어. 거기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 앞으로 다음부터 친구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1등급이 없어요. 1, 2등급이 나오긴 해. 아니,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1, 2등급이 나와. 근데 모의고사가 4, 5등급, 3, 4등급. 가까운 학교 혹시 안 하거든요. 여기 신림고등학교라고 알아요, 혹시? 신림동 쪽에 있는 신림고등학교라고, 예전에, 지금은 아니었는데 예전에 신림고등학교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 모의고사. 야, 들은 말이야. 영어 전교 1등이 전국 모의고사 3등.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는 학교에서 1등? 전교 1등이야? 오, 되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으로 따졌을 때 3등. 이 동네 완전 거꾸로잖아. 이 동네는 네가 몇 등? 저는 3, 4등. 그래, 그렇게 되잖아. 옛날에 지금 그 한의대관 새끼도 3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세월고등학교에서 3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몇 등이더라, 전교? 20몇 등인가? 3등급 나왔더라고. 저희 수학 하나만 틀려도 2등.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안 돼. 기본으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이건 내신이건, 내신으로 대학 가자, 수능으로 대학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능이건 내신이건 관계가 없어. 관계는 없고, 어차피 그 공부가 그 공부고 저 공부가 저 공부고, 공부는 똑같아.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내신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많거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왜냐면 수능은 호흡이 너무 길어. 1년에 한 번이잖아. 자, 1년에 한 번 시험 봤어? 내가 이런 게 잘못했나 봐. 하고 그걸 고쳐서 다음번에 시험을 보려면 또 1년이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지는 중간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템포가 짧단 말이야.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짧은 템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빨리 찾아내는 거지. 그게 공부의 한 흐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지? 니네 학교 애들 중에 지금 정시파들 꽤 많지. 정시파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 안 한대. 정시파는 안 해. 왜 안 해? 난 정시파니까. 언제부터 공부해야 돼? 내년부터 하면 돼. 그게 무슨 정시파야.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다가 3학년 올라가서 그냥 다른 애들 정시할 때 나도 같이 정시하겠습니다 이 소리지. 정시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정시를 파야지. 그리고 그 판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 자기가 공부했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맞춰야 그게 맞는 거지. 정시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 범위가, 자, 요번에 수학 범위가 너 어디부터야? 지수부터. 그게 지수부터.
지수부터? 처음부터라고? 왜 처음부터? 무조건이야? 저번에 얘기한 아, 예. 중간 범위가 어디까지였어? 지수부터. 지수부터. 그래프. 아, 그래프까지. 아, 비슷하네.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돼요.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어디까지? 저기 뭐야, 수열 끝까지야. 기말고사가. 정식 파일을 어디 하는 줄 알아? 지수에. 왜? 뒤잖아. 앞에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앞에부터 계속. 그럼 앞에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네. 아니야. 앞에부터 계속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딱 와. 그래서 잊어버렸어 또 다시 처음. 아니,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기 딱 와. 이 시험은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나와. 이게 정식 파이트지. 그거는 그냥 회피야. 그냥 회피야. 마음을 알아.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회피를 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질 것 같으면 피할 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소나기 오면 피해 가듯이 피해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하루하루 날짜는 가고, 하루하루 니네가 나이를 먹잖아? 그래서 내년 12월 달 중순이 되잖아? 그러면 니네가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니네는 가서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야 된다. 아니면 시간을 멈추든가. 그게 아니라면 빨리 그러니까 제일 집중력이 높아졌을 때가 언제래? 그러니까 멘탈이 제일 약하기도 하지만 집중력이 제일 높아졌을 때가 바로 시험 대비할 때야. 그리고 시험 볼 때야. 그때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고, 아, 여기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구나를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을 복구해내는 방식.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볼 때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내신은 대학 들어갈 때 이렇게 쓰일 거고 나는 내신이 안 돼. 이거는 회피야, 회피. 많아.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았고, 많이 그 생각을 돌려보려고도, 그리고 생각을 실제로 돌렸던 애들도 꽤 많고 했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은 항상 그래. 시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회피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